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행정입법 마지막 문제 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내용, 판례 그 지문인데 한번 내용 파악해 보죠. 그 판례 따를 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 문항 봐볼까요? 요거 좀 틀리다고 된 건데 이렇게 이제 좀 그 요것이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그 문제 보는 겁니다.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이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행정기초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요 내용인데 이건 뭐 틀려낸 건데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혹시라도 이 지문 중에서 한두 개는 꼭 나올 수 있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여기 내용이 잘 되죠. 그 기존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 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이 원산지를 표시하는다는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은 이거 행정 기초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 내용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어서 자 65페이지 그 8번에 03번 해설 문제 보겠습니다. 해설 지문 볼게요. 농림부 고시인 농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 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국문제인데 사실 그 라인 추정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난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시고요. 한국 표준 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 자료와 전문성이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됐죠? 네, 그래서 고시로 하도록 한 거.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공공기관의 운영. 영자가 상당히 빠지네요. 이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공기업 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고속하는 효력이 없다. 됐죠? 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난이도 문제지만 혹시라도 다음 시험에서 한두 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행정행위로 넘어가요. 행정행위. 자, 이제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 행정행위는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중심적 개념이죠. 자, 우리 행정행위는 바로 이 다른 행정작용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고, 또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자, 여기 이제 67페이지 01번이에요. 이 문제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와서 제가 한 번 더 실어 놓은 건데, 2011년 지방직급도 나왔지만, 그 이후로 한 5년 뒤에 또 한 번 나왔습니다. 보시면, 설문 보시면, 교도소장 X는 복역 중인 갑이 변호사에게 보내기 위해서 발송을 의뢰한 서신을 법령상 검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송 전에 이를 검열하다
이럴 거예요. 검열했습니다. 였다 빠졌어요. 검열하였다. 예. 자, 검열하였다. 이에 갑은 X의 위와 같은 서신 검열 행위로 말미암아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자, 이때 이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옳지 않은 거 3번으로 가볼까요? 자, 교도소장 X의 사전 검열 행위는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자, 서신 검열 행위, 이거 법적 성질을 보면 우리 헌재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우리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에 포함됩니까?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은 요죠. 요거는 최협의설이 현재 통설 판례예요. 통설 판례인데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최협의설을 한다면 행정행위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서의 뭐예요? 법적 행위죠. 자, 사실행위. 이 사실행위는 우리가 보시면 이거 사실행위, 법적행위. 구분해 보시면 우리가 행정행위 종류에서 보시면 사실행위는 사실상의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죠. 하지만 법적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행위죠. 그래서 요 점은 이제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해설도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 이걸 보시면, 이건 이제 행정행위 개념이죠. 이건 이제 행정행위 개념이죠. 이거하고, 이거 보시면. 자, 강학상이 아니라, 쟁송법상 처분 개념 어때요? 쟁송법상 처분 개념, 쟁송법상 처분 개념이죠. 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은 이 권력적 사실행위, 여기에는 이것이 해당되죠. 여기에 이거는 포함돼요. 포함되죠. 그죠? 왜 그런가 봐보세요. 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을 보시면,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권력적 사실행위는 강학상,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에는 포함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처분 개념에 포함되죠. 이때 공권력 행사,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개념도 있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에 포함되는 학설이 있어요. 하지만 하여튼 어떤 학설이든 간에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 우리 학문상 그죠? 학문상 개념이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에 포함돼요. 또 사실 이제 이렇게도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사실은 좀 그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와 다른 그 문제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권력적 사실행위죠.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를 달리 볼 수도 있는데 그 문제는 일단 혼동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합성적 행정이 있죠. 합성적 행정이로 본다면 이야기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이 합성적 행정이 이 개념과 관계돼서 뒤에서 따로 좀 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좀 또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합성적 행위는 사실은 이 합성적 행정이 이거 보시죠. 이렇게 좀 잠깐 이거 보면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거죠. 권력적 사실행위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보시면 합성적 행정의 이 내용 관계돼서 이 플러스 수인하면 관계돼서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행정 대집행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 대집행 하잖아요. 행정 대집행이 법적 성질이 뭐예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죠. 자, 행정 대집행이 실행행위죠. 행정 대집행위에서 행정 대집행이 실행행위 봐보세요. 행정 대집행행위입니다. 여기 빠졌네. 잠깐만요. 행정 대집행위 실행행위 이거 보시면요.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죠. 하면서 행정 대집행할 때 실행행위였다 우리 국민들은 수행 의무가 져져요. 그래서 이렇게 권력적 사실행위와 수행하면 합쳐서 혼합적 행정이 합성적 행정이 합성적 행정이 이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문제 유형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이렇게 그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권력적 사실 행위도 하세요. 이 수행하면과 결합해서 이런 행위 같은 경우죠. 행정 대집행위 실행행위인데 이렇게 합성적 행정행위 개념으로 보는 그 견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 대집행위 실행행위는 요 견해 이런 구조로 보면 이런 구조로 보면 요거는 어디예요? 그냥 실행행위로만 설명되죠.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혹시 합성적 행정이 나오면 행정 대집행위 실행행위 이 행정 대집행위 실행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인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마땅히 수인함명이 주어지죠. 합친 거예요. 그래서 수인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이제 그 합성적 행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력적 사실행위도 합성적 행정이 그죠? 수인함명과 결합해서 합성적 행정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별도로 좀 빼서 쓰고 이게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틀렸고 그러면 일단은 요거 내용을 갖다가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교도소장 X의 그 서신 검열 행위는 이른바 특별권력공개 내부에서의 행위이지만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가능하다. 맞죠? 오늘날 특별권력공개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판례는 특별권력공개를 부정하고 있죠. 따라서 사법심사 대상은 됩니다. 처분서 인정되잖아요. 이학설에 보던 1억 이학설에 보던 다 인정됩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에요. 두 번째, 교도소장 X의 서신검열 행위는 법률에 근거함이 없이 행하여졌다면 위법하죠. 왜냐하면 이거 권력적 사실행위죠. 법률 위반을 요하잖아요. 침입적 행정이죠. 침입적 처분이죠. 침입적 처분에 해당되니까 법률 위반가 필요하고 4번, 갑이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이것도 보시면 자, 여러분들 그 갑이 교도소장 X의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송을 제기한 경우. 여러분들 공정력과 성교 문제에서 위법성 의무 있잖아요. 위법성 의무. 그죠? 이거 공정력과 상관없죠? 공정력은 유효성을 추정해주는 행위예요. 그래서 적법성을 추정해주는 효력이 아니어서 그 위법성, 공정력이 이때 여기 서신 검열 행위의 위법성 여부 있죠? 위법성 여부는 이때 바로 우리 국가배상소송에서 민사법원이 재판의 선결문제로서 그 위법성 의무를 판단할 수 있죠. 유효성 의무가 아니잖아요. 위법성 의무,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 판단을 해서 바로 재판에서 국가배상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히 내용 보시죠. 이게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또 요거 나오고 나서 합성적 행정의 개념으로서 이게 또 설명이 이게 또 두 번 나오니까 이거 두 번 나왔어요. 이것도 두 번 나왔습니다. 이거 두 번 나오니까 두 번 나옵니다. 다르게 본 그 문제인데 문제는 이렇게 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낸 거고요. 이쪽 측면 합성적 행정을 본다면 얘기 달라져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맞는 답, 가장 틀린 답을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객관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 맞는 답을 고르고 가장 틀린 답을 고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68페이지 2번 보세요. 68페이지 2번. 자, 박스 문제 나왔죠.
이것도 또 기존 그 지문을 갖다가 이제 모아서, 기출지문을 모아서 해놓은 겁니다. 자,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모든 것을 연습 보셔야죠. 자, 정답은 4번이에요. 디귿번과 리을입니다. 예, 디귿번과 리을번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세요. 자, 기업번 먼저 맞는 질문을 볼게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이게 뭐예요? 공무사 사인이죠. 공무사 사인이에요.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인도 행정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맞습니다. 공무사 사인은 행정주체이면서 행정기관이 되는 거죠. 당의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이자의 행위는 행정이니까 이자의 행위가 위법한 처분이면 이때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죠. 2번 부하 공무원에 대한 상관의 개별적인 직무명령은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외적인 행위죠. 외부적 행위입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 행정의 성립 요건에서 내부적 성립 요건, 외부적 성립 요건 있잖아요. 외부적 성립 요건 밖으로 표시돼야죠.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해지는 행위고요. 자, 니은 맞고 디귿번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고하거나, 이거 뭐예요? 불과정이 발생했다는 거죠.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고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갖춘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행정행위 뭐라고 한다? 불가정력이라고 하죠. 이 틀렸어요. 불가정력. 이 불가정력을 말하죠. 불가정력을 말합니다. 행정행위 효력이죠. 불가정력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볼까요?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 집행력은 행정행위 집행력입니다. 행정행위 성질상 당연히 내지 않은 효력으로서 별도의 법적 권고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행정행위 효력에서도 좀 문제되는 건데, 많이 설명했던 건데, 이것이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에서도 자력 집행력 관계되죠. 자, 이거 줄여서 행정이 이 자력 집행력이에요. 줄여서요. 요거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정리하고 할게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선에서 또 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 행정행위 효력이 있어요. 우리 행정행위 효력. 이 효력과 관계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자력 집행력을 줄여서 집행력이라고도 해요. 그래 여기는 줄여서 이렇게 썼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자력 집행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집행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력 집행력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 행정행위 효력이 있어요. 자력 집행력은 행정행위 중 어디에만? 하명에만 인정돼요. 하명에만 인정하죠. 인정합니다. 다른 거 인정 안 돼요. 하명에만 인정됩니다.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죠. 하명은 의무를 부과하는 뭐예요? 이거 부담적 행정이죠. 그죠? 근거 법규에서 부담적 행정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하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명이 근거법이 필요해요. 법률이 유보,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가 이렇게 하명에 관한 법률 유보가 필요하죠. 자, 하명은 단지 하명 뭐예요? 하명의 내용은 뭐예요? 단지 하명의 내용은 의무만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의무만을 부과하죠. 그런데요, 이 의무를 부과했는데 의무를 부과받은 자는요,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의무 불이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의무 불이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하명 뭐예요? 건축법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이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은 건축법에 이때 있어야만이 철거 명령을 하명할 수 있어요. 왜? 부담적 행정이니까. 그런데요, 의무를 부과했는데 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가요, 의무 불이행을 합니다. 철거를 안 해요. 철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철거를 안 하면, 이 철거를 안 합니다. 의무 불이행이죠? 철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행정대집행법이죠? 자,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요, 이렇게 철거를 안 쳐나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해서 대집행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이 있죠?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행정상 강제집행이죠? 행정상 강제집행 일종이에요. 행정상 강제집행이 일종입니다. 강제집행이 수단이죠.
수단으로서 대집행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하명의 내용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행정상 강제집행에 있어서 대집행은 내용이 각각 서로 독립한 별개 행위예요. 독립한 별개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각각 독립한 행위에서 이 자력집행력, 바로 이 자력집행력이죠. 이게 뭐예요? 행정상 강제집행.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의무 불이행 이행자, 철거 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게 뭐야? 자력집행력이거든요. 자력집행력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이 자력집행력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자력집행력, 행정상 자력집행력, 즉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의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력집행력은 하명에 내재하는 결격이 아니에요. 맞죠? 하명으로 의무를 부과해 놓고요. 우리 근거법규에서 하명을 해서 부담정신적인데 의무를 부과해 놓고요. 반드시 이 자력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력집행력 규정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명에 의해서 의무 부과하잖아요. 의무 불이행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벌. 뭐야? 행정제재력. 그러니까 행정제재로 가요. 행정벌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하명이라는 이 근거법규, 이 법률 요구가 필요한데요. 이 자력집행력은 행정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 효력은요, 여기 하명에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기준이 또 있어야 돼요. 또 있어야 하고, 이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별도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력집행력은 하명에 내재하는 효력이 아니라 하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이 하명에 의해서 부과한 의무 불이행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는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대집행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 행정 대집행 등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5번, 6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잊을만 하면 나오고 행정의 실효성 수단에서 행정상 강제집행할 때 또 나와요. 지금 또 해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효력으로서 자력집행력은 바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력집행력은 하명에 당연히 내재하는 효력이 다 틀려요. 틀립니다. 하명의 법적 근거, 그죠? 요거와 별도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법규와 별도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됐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02번, 미음번 그 해설을 같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 68페이지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도로상의 보행 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 행위 일종이고, 이로 인해서 국민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행위성이 부정되나 보행자 통행 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이로 인해 국민이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제가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이거 행정기성을 이제 인정한 거죠. 저 판례가 있는가 해서 찾았는데 한 번도 이 판례가 없어요. 다 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대부분 판례를 갖다가 뒤졌지만 이게 모 교수님의 책에 나와 있어요. 예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 교수님 제자분이 들어가서 출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지문 익혀두세요. 이거 2번 나왔어요. 이거 맞는 지문으로. 네. 자, 이어서 64번 보도록 하죠.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4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에요. 4번은 그 현재 다수설인 쟁송법상 처분 기념설의 현재 다수설인데 이해한다면 맞는 지문이에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기념과
강학상 또는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넓게 본다. 이게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에요. 이게 현재 다수설 판례인데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 이것이 현재 다수설이에요. 요건 내용이 뭐냐면 우리 현재 그 행정심판법이나 소송법, 즉 쟁송법상 처분은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을 그대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학문상 행정행위 개념보다 더 넓은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더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쟁송법상 처분 개념설이고 이것이 다수설입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럼 이 1, 2, 3이 틀린데 1번이요.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법원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수행은 공법행위로 정의하면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를 행정행위 개념에서 제한다. 아니에요. 요 1번은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제가 행정행위 개념은 최협의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청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요것이 최협의설의 내용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죠. 이거 광의설이죠. 광의설의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공법상 계약이죠. 보세요. 제가 협의설에 한다면 이거 빠지죠. 왜냐하면 우리 최협의설이 현재 통설 판례인데 다시 한번 앞에 했던 거 봐볼게요. 통설 판례예요. 이것이 판례인데 보시면 다 빼고 또 빼고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법상 개혁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빠져요. 왜 빠져요? 공법상 개혁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비권력적 행정작용입니다.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권력식이지 않잖아요. 빠지는 거예요. 또 단독행위 아니죠. 비권력적 행정작용.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쌍방행위라 하죠. 쌍방행위죠. 네, 쌍방행위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등한 관계죠. 그러니까 비권력적 행정작용이고 쌍방행위죠. 우리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예요. 단독행위 일방행위잖아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이건 쌍방행위야. 행정행위는 일방행위예요. 권력적이고 일방행위죠. 그런데 여기 공법상 계약과 공법상 합동행위는 비권력적 행정적이고 일방행위가 아니에요. 쌍방행위예요. 상호 협력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최의협의에서 한다면 이게 제외돼요. 이것이 제외됩니다. 제외됩니다. 이건 광의설에서 하면 포함되죠. 포함이에요. 포함. 왜냐하면 이것이 광의설 내용이거든요. 됐죠? 광의설. 자, 그 다음에 2번만 한번 보세요. 가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과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틀렸죠? 여러분들, 가학상 허가와 특허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는 점, 이건 똑같죠? 이거는 같죠? 이게 법률행위정정이죠. 자, 법률행위정정이니까 의사표시를 그 요소로 합니다. 의사표시를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 행위가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허가는 이때 허가는 출원 신청이 필요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다. 필요 요건 아니에요. 이 출원이 필요 요건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자, 근데 특허는 어때요? 이 출원이 바로 필요 요건이에요. 요건 맞고, 그죠? 출원이 필요 요건입니다. 자, 보시면 이 필요 요건이죠. 허가는 필요 요건이 아닌데요. 특허 출원과 인가 출원은 이 출원이 필요 요건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허가는 이 출원이 신청이 필요 요건이 아니죠. 통행금지 해제는 허가죠. 허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통행금지 해제를 신청한 바 없는데 행정청이 통행금지 해제 신청이 있는 것으로 착오해서 통행금지를 해제하는 거.
이것도 무효로 되는 건 아니에요.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허가의 출원이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무출원 특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죠? 우리 허가는 무출원 허가죠? 이거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 무효 아닙니다. 무효 안 돼요. 왜냐면 필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무출원 특허인가죠? 이거 무효예요, 무효. 이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연습했던 거죠?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이어서 한 번만 볼게요. 행정행위 효력으로서 구성 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이런 조건들을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다. 틀렸죠? 법적 안정성에서 찾고 있는 것은 공정력이죠. 이건 맞아요. 우리 통설 판례가 이런 조건거로 공정력이 이런 조건거를 법적 안정성설 또는 행정정책설이라고 해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구성 요건적 효력은 이런 조건거로 머리에서 찾아요. 기관, 상호간, 존중 원칙, 기관, 상호간, 행정기관, 상호간, 존중 원칙, 또 권력적 분립. 여기서 그 이런 조건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예. 자, 정원 문제 좋죠? 2017년도 국가적 문제예요. 이게 수없이 앞에서 반복된 기술 질문을 갖다가 변형해서 내는 겁니다. 이 개념은 한참 안 나오다가 2017년도에 나왔어요. 한참 안 나오다. 5, 6년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좀 봐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65번 봐볼까요? 자, 65번 보면, 자, 우리 70번 이제 보시면, 자, 행정의 개념이죠. 2009년, 우리가 2009년도 관리사 문제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에서 됐어요. 이 문제는 그 이후도 많이 변형돼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3번 문항. 장래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 행정상 확약이죠.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행정상 확약이 처분성, 행정이성 부정하죠. 판례는 행정이성 부정해요. 행정상 확약이죠. 성 부정하죠. 예, 부정설 꼭 해놓아야 돼요. 이거 말고도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최근 기술 주문도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죠. 1번만 한번 보세요. 도로상의 교통 표지판과 같이 이거 많이 어디서 봤네요. 그죠? 일반 처분. 자, 일반 처분 이해입니다. 같이 직접 물건의 특성을 규율하는 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 물적 행정행위죠? 물적 행정행위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해요. 물적 일반 처분이라고 합니다. 인적 일반 처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맞는 질문이에요. 자, 4번 문항. 상급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 발하는 직무명령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 봐보세요. 2009년도에 다 나왔던 겁니다. 이 질문이. 그죠? 예. 똑같이 나오죠? 5번.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납세 고지서와 같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예. 이 질문도 2009년에 나왔죠? 이게 최근에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재작년도에. 예. 이렇게 해서 과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최신 문제, 최신 문제 너무 좋아할 거 없습니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66번 봐볼까요? 71페이지 02번. 자, 사례 문제 나왔네요. 자, 08년도 경기도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문제가 유사 문제 나옵니다. 자, 골목길에 거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최근 이 골목길에 위치한 건물에 정당 사무실이 들어서게 되었고 정당이 잦은 집회로 인하여 주차에 문제가 발생하자 도로관리행정청은 거주민을 위한 주차장의 일부를 정당 전용으로 정하면서 일반 주민들은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인, 자, 이거 보시죠.
일반인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죠? 예. 일반인 주차 금지 표지판을 했죠? 바로 일반 차분 예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어때요? 2008년도 경기도구 문제인데, 최근에 한 3, 4년도 나왔어요, 전에. 일반 차분 예로 다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인데, 1번 문항 봐보세요. 위 사례에서 주차 금지 표지판은 일반성과 구체성을 띠는 법적 기율을 쓸 때 이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2번 문항 보세요. 2번 문항. 위 사례에서 인근 주민들이 주차 금지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차 위반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틀렸죠? 일반 처분은 바로 처분성이 인정되죠? 바로 뭐죠? 일반 처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반 처분 처분성 인정되죠? 처분성 인정되니까 그죠? 예, 바로 최소송 제기할 수 있죠. 소송 가능해요. 틀렸고요. 2번 문항 이거. 3번 문항. 도로관리행정청이 주차금지 행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이른바 추상적 기본 통제란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같이, 그렇죠. 구체화됐을 때. 우리가 이걸 일반 처분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처분. 이거 대응되는 게 뭐예요? 일반 처분. 개별 처분이죠. 개별 처분은 어떻게 돼요? 일반 처분이든 개별 처분이든, 그래요. 개별적이고 구체적 규율.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개별 처분이라 하잖아요. 두 개 다 처분성 다 인정됩니다. 이거 그게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반 처분, 하여튼, 일반 처분이죠. 어떻게 돼요? 이 구체성, 예, 구체화된 사건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죠. 우리나라는 추상적 기본 통제 인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처분으로 돼서 구체적인 사건화 됐을 때, 항고송, 행정송,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 추상적인 법령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는 거죠. 구체적 규범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도 틀렸고요. 4번 문항. 위 사례에서 주차 금지 표지판은 이른바 처분법규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이 처분법규 아니에요. 일반 처분이지 처분법규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 처분이 행정행위, 일반 처분이에요. 처분법규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봤고요. 이제 67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을 봐볼게요. 자, 이 사례 나왔죠. 제가 왜 써놨겠어요? 이 문제가 한참 많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또 안 나와요. 이제 사례 문제로 지문으로 나옵니다. 다시 나올 때 됐어요. 자, 2019년도 지방직국 문제인데 다음과 같은 규율 내용이 법적 성격은 일반 처분이에요. 이게 인적 일반 처분이야. 그러니까 인적 일반 처분이든 물적 일반 처분이든 모두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자, 이건 어떤 일반 처분 이해예요. 뭘 고르셔야 돼요? 요겁니까? 요거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잠깐요. 일반 처분 두 개가 있는데, 하여튼 답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 처분이 있는데, 일반 처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인적 일반 처분이 있고, 물적 일반 처분이 있어요. 우리가 물적 일반 처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물적 행정행위라고 해요. 물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용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줄여서 이건 다 일반 처분이라는 거예요. 일반 처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요거 차이점은 이거 뭐냐면 보세요. 요거는 뭐냐면 인적 일반 처분. 자, 일반적 규율이고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죠.
일반 차범. 인적 일반 차범은 이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이렇게 규율해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규율하는 거예요. 왜? 불특정 다수인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인을 갖다 직접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물적 일반 차범, 물적 행정이는 뭐냐면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 맞아요. 일반적 구체적 규율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도로 피치만 보셨죠? 아까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요거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해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고 요거 있죠? 이거. 자, 이거는 우리 불특정, 일반적 규율은 불특정 다수인데, 불특정 다수인 우리 국민 있죠? 국민들은 여기 있죠? 여기, 이 시간대, 이 시간 장소 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사람 직접 규율이죠. 딱 그 앞에 막고 있어요, 사람을. 못 들어오게. 맞죠? 자, 맞죠? 사람 직접 대상합니다. 그 앞에 딱 그 의견들 다 정견들 다 지키잖아요. 측가 잡혀갑니다. 들어가면. 요거 보세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결과 같은데 약간 틀려요. 아까 도로 앞에 나와 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이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도로죠? 이 도로는 뭐야, 이거? 물건이에요, 물건. 도로를 좀 규율하고 있잖아요. 도로를 규율하고 있어. 응? 도로를 규율하는데, 이 도로 물건 규율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 장소 한정돼 있죠? 장소. 이 지나가는 때, 그 다음에 장소, 여기에 주정차 금지돼 있죠? 주정차 금지 표시도 있어요. 자, 주정차 금지 표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구체적 규율이지. 자, 구체적 규율이죠. 물건에 대한 구체적 규율이에요. 자, 물건인 도로에 대한 구체적 규율인데, 이 구체적 규율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구체적 규율인데, 이 물건에 대한 규율, 보세요. 결국 이 도로를 갖다가, 보세요. 이 도로를 직접 규율하죠. 이 도로를 직접 규율해요. 그런데 이 도로를 직접 규율하는데요. 이 도로에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 주차금지 차량 아니에요. 주정차 금지 차량. 차량 쓰면 안 돼요. 차량 끌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죠. 운전자, 사람이죠. 결국 차는요, 이 도로에서 여기 쓰면 안 돼요.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만, 그죠? 이 사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죠. 그래서 간접 규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이 인적 일반 처분은 다이렉트로 이렇게 규율되는 것이고, 명령이죠. 바로 이제 처분이 행해지는 거고, 요거는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을 통해서, 그죠? 이 물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 여기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거죠. 이 차이점을 또 설명하는 게 또, 견해가 있고, 하여튼, 인적 일반 처분이든, 물적 일반 처분이든, 즉, 물적 행정이든, 하여튼 일반 처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일반 처분이에요. 요걸 일반 처분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문제가 오래됐다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에서 또 출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봤고요. 자, 이어서 68번이죠. 거의 끝나오네요. 68번. 보시면 우리 68번 72페이지 05번이에요. 행정행위 종류라는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정답은 요거는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빨리 보고 갈게요.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 주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죠? 이게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거 허가사항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이거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죠.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개인 택시 운송면허는 이거 특허입니까? 허가입니까? 이거 특허예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 불가다. 틀렸죠? 이거 허가라는 얘기인데 일반적 금지, 상대적 금지에 대한 해제 아니에요. 이거 허가죠. 이거 허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특허는 이거 특허죠. 특허는 권리 등을 설정해 주는 행위죠. 특허예요. 또 재량행위예요. 3번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자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자, 여기 인가죠? 인가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가 72페이지 05번이죠?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요 잠깐 3번 문항 이거 좀 봐보세요. 3번 문항 이거. 정관 변경 허가. 이게 법적 성질이 뭐예요? 인가거든요, 이게요. 인가인데, 이걸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보셔야 돼요. 자, 3번 문항 판례 잠깐 보겠습니다. 72페이지에 05번에 3번 문항 해를 보세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이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이나 설립 후의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고, 재량행위죠. 예. 주무관청이 정관 변경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비례성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판례가 물어봤어요. 인가죠? 인가인데 이걸 재량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부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요겁니다. 잘 해놔야 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4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 기속 결정은 친일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기속시키는 행정행위다. 아닙니다. 요것도 좀 중요해요. 이것도 최근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요. 자, 우리 2017년 서울시 문제인데 이게 4, 5년 전에도 나왔었어요. 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 판례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워낙 중요해서요. 최근에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해설. 72페이지 05번에 4번 해설 보세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갑이 1911년 6월 30일 및 1917년 10월 13일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는 구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기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친일 재산으로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 기속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는 점에다가 특별법이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상 친일 재산에 관해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나 그 상속인들에 의한 시효 취득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연하죠. 나쁜 놈들이죠. 영구히 천년 만년 가도 민족을 배반하고 자기 동족에 대해서 총칼을 갖다가 들이대고 한 행위, 이게 반민족적 처벌, 반민족적 행위는 영원히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가 위기 왔을 때 또 그때 총 들고 나가죠. 여러분들이 국사를 배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국사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우리 국사를 배우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러분들 봐보세요. 임진왜란 때 우리 국민들, 우리 의병 다 일어났죠. 백성들이 일어나서 국가를 살렸습니다. 선조 도망갔잖아요. 네. 그때 국난 극복됐죠. 그때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선조가 약속한 행위를 전부 다 반복했어요.
다 너비 해방해주고, 일본 놈 잡으면, 다 뭐 관직 주고, 했던 거 다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자호란이 났어요. 자,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주는 어떻게 있어요? 예. 청해, 굴복했죠? 예. 이게 삼전도 구력구피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도, 예. 여기서 보면, 그저 남한선생 갔더니 임금이 있잖아요. 예. 다 나가 싸우자 하니까, 뭐, 그죠? 예. 그때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국가가 패망하게,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병자호란 때 그래서 진 겁니다. 그런 예를 보듯이 우리 국사는 꼭 배워야 돼요. 이게 지금도 청산 안 되고 또 지금도 이렇게 이게 이야기됐다는 것이 참 문제죠. 지금이라도 좀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예, 다 된 거죠? 예, 좋습니다. 이거 보시고 요 내용 꼭 해놓으세요. 2번, 3번 나왔습니다. 자, 69번에 이제 73페이지 1번 문항이죠. 법규적 행정인데 타당한 것이에요. 자, 4번 문항 보시죠. 독일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제3자 된 통지가 행정청의 의무는 아니다. 맞죠? 요게 어때요? 예, 바로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이 점은 계속 나옵니다. 자, 1번 문항 볼게요. 법규적 행정기능은 공권의 확대와 경영과 관련이 없다. 아니죠. 바로 공권의 확대와 경영과 관련해서 나온 이론이죠. 그 다음에 행정이 적극적인 조정 기능이 증대되면서 법규적 행정기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점차 증대되고 있죠.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그 사건에 참가시켜야 한다. 자, 여러분들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심판 결과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그 사건에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항. 행정소송법은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닙니다. 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이렇게 해서 타당한 것은 01번의 답이 4번이죠. 이렇게 해서 내용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여기 법규적 행정에서 관련 청구 있잖아요. 법규적 행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관련 부분 있잖아요. 법규적 행정과 관련한 관련해서 논의되는 거 사항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작년 나왔어요, 이거. 자, 70번 마지막이죠. 자, 제3자유 행정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자, 2번 문항 봐보세요. 제3자유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자, 여러분들, 옳은 것인데, 맞습니다. 이때 제3자유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가구제로서 집행정지가 인정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3자가 원고일 때만 인정돼요. 참가인일 때는 이 집행정지가 인정돼야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법조문과 관계돼서 잘 나옵니다. 원고일 때만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참가일 때는 집행정지 인정 안 돼요. 자, 요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자, 1번 문항. 제3자유 행정행위에 있어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방은 행정청과 함께 공동피고가 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피고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 없어요. 공동피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3자유 행정에 있어서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타방은 행정청과 함께 공동피고가 된다. 공동피고제도 없어요. 공동피고제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잖아요. 행정청이 있고 상대방 갑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상대방이고 요거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죠? 3자가 그죠? 원고예요. 소송을 제기해 볼게요. 이때 누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행정청만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송 제기하면 맞죠? 이렇게 이때 공동 피고가 안 돼요. 이때 제3자는 이때 참가인이 되는 참가인.
첨가인. 그죠? 당행증을 피고로 합니다. 원고 피고. 반대로 이자가 제기하면 제3자가 되죠. 공동 피고 안 돼요. 공동 피고제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틀렸어요. 3번. 처분 등의 취소 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아니죠. 판결이 되세요. 보셨죠? 판결이 되세요.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이 둘 간의 행정소송을 했는데 그 효력이 이렇게 미치니까 그래서 제3자에게 원고적격, 참관적격 단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판결이 뭐예요? 판결이 되세요. 판결이 되세요. 요에 의해서 이거 뭐예요? 이건 판결이 효력 중 형성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있어요. 틀렸어요. 기와학은 제3자유 행정에 해당한다? 아니죠. 기와학은 특정인에 대한 거잖아요. 기와학은 특정인에 대한 겁니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LPG 충전소 설치화가 납골당화가 이런 거잖아요. 기와학은 아니죠. 상대방 에 대해서만 인정되죠. 그 다음에 5번. 제3자유 행정이 제3자는 법률상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심판 청구 적격, 행정소송의 원고 적격을 가지지 않는다. 틀렸죠. 제3자유 행정에서 제3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때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이 제3자잖아요. 청구인 적격, 피고로 해서 청구인 적격, 또 원고 적격 가져요. 행정심판에서 청구인 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인정되죠. 왜? 이때 제3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제3자를 제가 이해관계인이라 했잖아요.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뭐냐면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에요. 제3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그래서 유무와 상관없이 틀린 거예요. 요거 있을 때만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익 있는 자, 법률상 보호 이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상관없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3자유 행정행위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그 한 문제 더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